네, 자, 저희 첫 순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지금 박하영 캐스터가 소개는 해주셨는데요. 우리 노란톡 친구분들, 오늘은 제가 황금 바닥의 어떤 바닥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곡점을 잡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강의를 두 번째 시간으로 올려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하셔서 친구 등록하셔서 여러분들 그 강의 오늘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어떤 변화의 그런 변곡점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렵게 또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변곡점이 나타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올려두고 왔으니까요. 샵 8181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이슈앤 종목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항상 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은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하고 사고 파는 분들도 뭐 참여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큰 그림을 보면서 올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이슈앤 종목. 첫 번째 이슈는 자,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들. 자, 이거는 제가 지난 2월부터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어디다 갖다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중국 관련 종목군들 얘기 드렸습니다. 뭐 얘기 드렸죠? 면세점, 화장품, 또 여행주.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제가 최근에 악재로 급락을 했던 엔터주들이 이제 반전이 나올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 첫 번째는 면세점하고 화장품, 또 여행주 이런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는 특히 이제 이 중에서는 특히 면세점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전으로 지난 사드 배치 이후에 계속해서 좀 악재가 좀 되었던 거죠. 그렇죠? 물론 실적은 이미 바닥이 나온 종목도 있고 지난 4분기 또는 이번 1분기에 바닥이 나오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보통 여행주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 이미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요. 2019년도 올해는 한중 관계가 조금 개선되는 저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경협주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년도 2020년까지 장기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잠시 뒤에 그 부분 살펴보겠지만 저는 북미 관계가 다시 협상이 진행이 되고 그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수를 좀 부양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번 노동절 연휴도 4일로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중국인 관광객들 더 많이, 그리고 중국 관련 모멘텀들이 올해가 조금 살아나는, 그동안에 수년 동안 낙폭과대 상태에서 조금 많이 잊혀졌었고 또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해서 못 올랐던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해 살아날 것이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주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장기전으로 보면요. 지금 주가가 어디에 있냐면 자, 2015년도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2019년도 이제 여기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노란톡 메신저 친구분들한테 먼저 바닥을 얘기해 드렸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예. 자, 주가로 따져보면 한 29,000원 또 요 정도 언저리였는데요. 최근에 39,000원대 거의 뭐 4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죠. 한 3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숨고르기가 있었죠. 그래서 차익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자, 첫 번째 바닥은 지난 2월 달에 잡아드렸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닥주 변곡은 오늘 많은 종목들 살펴보겠지만 노란톡 친구분들한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샵 8181로 꼭 친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지금은 숨고르기죠. 대략 이번 저점은 어디 정도? 한 32,000원에서 한 34,000원대 정도. 자, 요거 가격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호텔신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텔신라도 제가 바닥을 잡아드린 게 바로 여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 2월 초 정도 됩니다. 이 방송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면세점주들 사둬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또 노란톡 친구분들 가장 먼저 변곡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이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7만 4,000원, 5,000원 정도 됐고요. 최근에 9만 원 중반대까지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대략 얼마?
한 3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자, 일단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죠. 저 이부진 사장의 뭐 프로포폴 관련한 이런 뭐 구설수가 좀 있긴 한데, 그게 호텔 신라의 어떤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그 노란톡 리뷰를 매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또 주말 또 어제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별 영향 없다라고 했고요. 오히려 그 영향으로 주가가 9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자, 이번에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자, 지금 됐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바닥에 변곡점 말씀드리는 이후에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거를 단기 매매 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1분기에만 하더라도 이 면세점 부분 뭐 실적은 최대 분기 실적이 지금 뭐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상저하고의 이런 주가 흐름과 더불어서 올해 또 최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한 20% 이상 늘어날 것이고요. 여기 한 가지 변수는 중국인들을 얼마나 더 많이 오느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컨센서스가 더 상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차트가 없어졌는데 다시 한번 요거를 제가 수급사항을 한번 좀 점검해 드리면, 자, 근래 들어서 외국인들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죠. 그 다음에 연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들 보시게 되면 자,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지난 2월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자, 장기 성향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장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콜마. 자, 이 종목이 먼저 포문을 연 겁니다. 자, 이 종목의 바닥점은 언제였냐면 사실은 지난 연말에 있었습니다. 11월, 12월. 요거는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노란톡 메신저 그 친구분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2월 14일 날 제가 한국콜마를 리뷰를 드리면서 변곡점입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종목은 다른 모멘텀보다 콜마가 먼저 치고 올랐는데 실적이었어요. 실적이 먼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콜마가 이때 이제 튀어 올라간 다음에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 다시 변곡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개의 변곡점이 있죠? 첫 번째 여기 1번, 두 번째 어디? 자, 요거 2월 14일이었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자리, 요 자리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뭐 시가총액이 이제 10조가 넘다 보니까 다소 좀 무거운 주식일 수 있는데, 자, 지금 주가 수준은 이렇습니다. 장기전으로 떨어졌다가, 자, 지난 12월 바닥점 잡아드렸죠.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리뷰 드린 자리 여기, 그리고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장품주들 중에서 다소 시총이 좀 큰데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로 흘러가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죠? 자,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도 대형주 공략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쪽을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주가 수준이 어딥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바닥주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 이거죠. 시장이 변동이 생겨도 주가가 뭐 급등락을 해도 편안하게 조금 지켜가면서 큰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뭐 이렇게 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뭡니까? 시장의 인기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시장의 관심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약간 모순이에요. 시장의 인기주를 찾으려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항상 바닥에 있는 주식들은 소수들이 먼저 건드린다라는 거를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블 C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이블 CNC 제가 리뷰를 드린 자리 여기, 그죠? 요때 변곡점이라는 얘기, 그죠? 자, 노란톡 친구분들한테 먼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여기, 또 여기, 요쯤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주가가 한 35에서 40% 가까이 올랐어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쉬는 날이 있었죠. 3거래일 전에. 기술적으로 21선이 깨졌죠. 자, 그럼 이것이 끝난 거냐? 그거는 아닌 거죠. 자, 이번 저점은 12,000원에서 13,000원 한 중반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기조는 이렇게 흘러가는 기조는 바뀌지가 않는다. 다만 시장의 변동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한 거, 차익 물량이 좀 나왔었는데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시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행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자, 하나투어 제가 호텔 신라하고 똑같은 이 종목을
2017년도 2월 달에 바닥점을 얘기해 드렸어요. 여기 황금 바닥. 자, 그리고 1년 정도 이상 투자하면 최소한 100% 이상 오를 것이다. 호텔 신라는 180% 올랐고 이 종목은 110%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닥점은 호텔 신라 바닥점 정확하게 여러분들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바닥은 여기라고 얘기해 드렸죠. 자, 여기 그죠? 요 자리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요 가격대가 얼마였느냐? 자, 여기였어요. 대략 한 66,000원, 67,000원 요 정도 됩니다. 여기를 제가 매수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자, 노란톡 친구분들 먼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때부터 주가가 얼마까지 78,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요 3일 쉬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뭐 흐름이 깨졌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2월달, 3월달 얘기 들으면서 이 호텔 하나투어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하지만 이 주가가 올라서고 이 주가가 서서히 턴어라면서 주가가 한 단계 올라올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랬죠? 시간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죠? 이거보다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다룬 종목들은 제가 오늘 야간 공개 방송 야간 반상회 때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경협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협주들 2018년도에 매수해서 2020년까지 장기 투자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장기 투자를 하시라고요. 되느니 안 되느니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 자 70년 적대 관계,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지 25년입니다. 자, 그게 무슨 몇 달 만에, 뭐 1년 만에 해결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의 북미 관계의 어떤 변화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작년 10월 30일 날 정확하게 저 가장 밑바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거든요. 그때가 3라운드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라운드가 다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변화의 지점을 찾아야 되는지 그 힌트를 지금부터 찾아보자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북미 관계 변화 경협주 전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3월 20일 지난주 금요일 날 북한 남북 이제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돌연 철수를 합니다. 그죠? 자, 이것이 뭐 판을 깨고 나가는 거냐? 이건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하노이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강경파들의 발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북한도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하지만 판을 깨고 싶지는 않거든요. 적당한 수위 조절을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우리 남한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연락사무소 철수를 한 겁니다. 금요일 날. 자, 그리고 나서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자,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재무부에서 준비해서 북한에 보다 더 강경한 제재를 하기 위한 그 제재책을 추가 제재죠. 예, 이게 불필요하다고 철회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거는 지난 3월 15일이었나요? 최선희 부상이 중국하고 러시아 기자단을 불러들여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때 강경한 발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잠잠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북 메시지를 밝힌 겁니다. 이때. 그죠? 자, 추가 제재 불필요하다. 그죠? 철회해라. 이례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이런 신호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치 끝내고, 그죠? 협상 국면으로 추가 제재 하지 않겠다. 추가 제재 결정 내가 뒤집었다. 이례적으로 아주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곧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어떤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그것이 어떤 지점에서 나타날 것이냐? 바로 뮬러 특검. 곧 보고서가 이제 수사가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자, 그거예요. 그래서 3월 23일 날 뮬러 특검이 22개월 동안 수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그러니까 러시아의 뭐 대선 개입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뭐 이런 것들. 자, 추가 기소 권고하지 않는다. 물증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힌트는 제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증거가 없을 거라고.
그죠? 자, 이게 끝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노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합의를 하고 서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왜? 아시겠지만 그때 코원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내적인 상황에 정신이 다른 데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 신경 쓰는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뮬러 특검이었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눈치 볼 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방향을 정한 거예요. 추가 제재할 필요 없다라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공을 김 위원장에게 던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 그걸 받아서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25일 날 북측 인원이 모두 공동 연락사무소에 복귀를 일부 합니다. 그죠? 뭐 자존심은 있으니까 다 나올 수는 없고 뭐 절반 정도 나왔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재미난 건 뭐냐. 뮬러 특검이 종료된 다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볼턴 자주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비건 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북한의 리수용 부위원장인가요? 지금 북한의 고위급도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 있죠. 그죠? 아마 저는 조율이 있을 거라고.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3월 25일 뮬러 특검이 종료된 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악재에서 이제 호재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어떤 스케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카드는 미중 무역 싸움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재미난 거 한 가지 더. 최선임 상이 지난 15일 기자회견 때 공개했던 내용 중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을 전제로 해서 제재 완화를 제안을 했다. 이게 뭐냐? 제재를 해제해주고 대신에 약속했던 거를 위반하면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조치.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반대했느냐? 볼턴과 폼페이오가 반대를 했다. 볼턴은 이해가 되는 거고 폼페이오는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죠.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국내적으로 거기서 하노이에서 스몰 딜을 해서 합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야격을 맡은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정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를 하고 그죠?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곧 다시 재개될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아야 될 때가 아니고 모아가거나 또는 기다려야 될 때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시간 투자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간 투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팔 때가 아니라는 거를 그죠? 자, 곧 4라운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가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대장주 역할을 했던 아난티가 있습니다. 네, 아난티. 네. 아난티는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뭐 얼마였냐면 주가가 뭐 8,000원대, 뭐 9,000원대 이랬습니다. 여기 제가 일주일에 방송 2번 나오잖아요. 하루도 한 주도 안 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2대 주주 중국 투자은행에 블록들이 있었던 거죠. 추가적으로 아직 남은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북미 관계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돌아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파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가가 언제든지 다시 반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 주식 처분 소식이 있었어요, 공시가. 근데 이거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작년 12월에 자, 오시리아 그 관광단지에다 투자를 한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지분을 좀 자기 주식 처분을 하겠다고 이미 공시를 한 거고 그게 완료가 됐다라는 걸 이제 공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오해는 할 필요 없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14,000원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가 계속 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변동은 있겠지만 결국 가려고 하는 방향은 저 윗방향이 맞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 엘리베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자, 3라운드 시작되는 지점 어디라고 그랬죠? 자, 작년 10월 30일 여기였습니다. 그때 다들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그죠? 자, 근데 그 시점이 신호라고 그랬고 거기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 자리에 또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4라운드가 다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히
모아두시거나 기다리셨다가 여기 기술적으로 대부분 20일 이평선을 바로 위에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돌파가 되는 시점은 곧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때 추가 타이밍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현대, 엘리비에 이어서 최근에 용평 리조트가 조금씩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1, 2월 달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던 거죠. 여기가 하노이. 예, 그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근데 그 이후에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북한이 뭐 핵실험을 다시 재개했습니까? 아니면 동창리, 그죠? 시설 보수하는 거. 그 부분이 뭐 미사일을 발사 징후다 해갖고 많이 겁들을 줬죠. 근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지금 차근히 옆으로 누워있죠. 곧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추가로 배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철도주들도 지금 굉장히 매력이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도주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 3라운드 여기고요. 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죠? 뭐 지금 뭐 흐름이 다 깨졌나요? 그건 아니고요. 자, 큰 흐름상으로 박스권입니다. 그죠? 작년 10월 달 저점과 지금 저점 대부분 다 일치하고요. 큰 흐름상으로 박스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작년부터 해서 북미 간의 이런 간극은 이견은 좁혀지고 있다 이겁니다. 예.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제재 완화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우리는 서명을 하진 않지만 봤죠. 좀 전에 스냅백 얘기도 좀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그죠? 이 시기도 다가오고 있고요. 선거 전에 뛰어드는 거, 가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성과를 뭔가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투자가 답인 거죠. 현대 로템도 철도주들을 저는 지금 가격 메릿이 상당 부분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 발사를 다시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가면서 그죠? 과거처럼 핵 무장을 더 완성할 그럴 일은 없고요. 새로운 길이라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 이렇게 3자가 핵을 보유한 나라, 여기 미국까지 포함해서 핵 군축을 하자 뭐 이런 조금 골치 아픈 내용인데 최근에 북러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는 미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뮬러 특검이 종료가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족쇄를 벗은 거죠. 자, 요거를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아티아이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종목도 옆으로 최근에 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때 결렬이 되면서 그때 한번 떨어지고 그때서부터는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큰일 난 것도 없고요. 자, 중요한 거는 곧 이렇게 자, 기술적으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추가로 배팅해야 되는 시점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못다한 얘기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번째 이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엔터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죠. 버닝썬 이슈로 해서 엔터주들 급락세를 보였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자, YG 엔터 그 중심에 있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난주 방송해 드리고요. 그죠? 저는 저점 탐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죠. 뭐 세무조사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시간이 멀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가려져 있지만 다음 달 4월 달 블랙핑크가 미국에서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하고 그저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주가가 자, 지난주 중반에도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저 오히려 이런 자리는 사야 되는 자리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며칠째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YG엔터고요. 또 하나 SM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은 이번에 엔터주들 전반적인 악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죠? 실적이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예상보다 좀 부진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도 뭐 그만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더 이상 나빠질 내용은 없다. 그런데 주가가 이미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반전이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리고 자, 엔터주들 보유하시거나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